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 지역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시 공사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25년 11월 6일에 지정 고시가 되었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은 24년 12월 19일에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동의서를 또 걷어서 창립총회를 하고 해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요.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업 시행인가, 즉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어떻게 본인들 재산을 정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비례율 같은 것들이 정해지겠죠.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이제 정해져서 관리 처분 계획, 그 이후에 이제 이주를 하고 공을 해서 분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보시면 이쪽이 전화 이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울산대병원이 있고요. 우측편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사실 뭐 울산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울산 뭐 동구에서는 빅3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C 공산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뭐 빅3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새로운 또 추가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조금 퇴색된 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입지적으로는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전화 패밀리 상가, 뭐 현대 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와 다르게 이제 중간에 현대 한마음 아파트라고 해서 별개의 구역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안쪽에 있는 이 안쪽 구역만이 대상이고, 여기에서 약간 밑에 쪽에 다시 다른 단지처럼 보이는 한 군데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을 하기를 시에서는 원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매수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 3단지 아파트 현재 동구 시공상구역하고 이제 이 아파트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아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재건축이 된 유일한 구역은 남구 C02구역입니다. 무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는 2003년에 승인이 되었고, 정비구역은 2007년, 조합 설립인가도 2007년, 사업 시행인가까지 2007년 쭉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안 되다가 2020년에 이르러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7년까지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다가 이 사이에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이제 금융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도 많이 가라앉으면서 어려움을 취하다가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준비를 해서 2020년에 관리처분인가를 고 2001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문수 비스타 공원으로 해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추진위원회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모수가 굉장히 잦다 보니까 이제 해당 기간을 그대로 대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재건축 조합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가까이 있는 부산의 재건축 조합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시공사구역 같은 경우도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의 남산 1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이 2011년에 이루어졌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2016년, 추진위원회 구성이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동구의 시공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2018년에 이루어졌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 관리 처분 계획이 2021년 이루어져서 착공이 202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현재는 384%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용적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고, 종전 용적률이 130에서 150%새 아파트를 이제 합쳐서 통합으로 재건축을 한 부분이어서 용적률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5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연3 재건축을 보면 예정구역 지정은 2005년, 정비구역 지정은 2017년에 이루어졌고요.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옆에 사직 1-6 재건축도 그렇고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지정된 곳들이 많습니다. 동구의 C공사구역도 마찬가지로 예정구역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지정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대연 3 재건축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예정구역은 지정됐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17년부터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2017년 역시 같이 이루어졌고 조합 설립 인가가 2018년, 사업 시행 인가가 2020년에 이루어졌고 관리 처분 계획도 2021년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착공 같은 경우는 2023년 6월 29일에 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일반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 용적률은 현재 273.6%, 67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60세대였기 때문에 약 100세대 정도가 증가를 했고 용적률도 종전에는 13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요 자료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5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한 13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적률 자체도 이제 기존보다도 훨씬 높여서 2배 정도는 높여서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 세대들이 많고 이제 위치 자체도 부경대에 붙어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그런 일반 분양분에서 나오는 금액들로 재건축에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 조합원들 100% 분양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한 곳으로 그리고 사직 1-6 재건축을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은 2005년이 되었고 추진위원회는 2007년에 이루어졌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가 2007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이후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내려앉으면서 진행이 되지 않다가 2016년에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고 사업 시행 인가는 2019년, 관리 처분 계획은 2021년, 은 202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정도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간이 아닐까 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도 한 3년 정도가 걸렸는데 요즘에 사업 시행 인가 자체를 받는 것도 한 2-3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경우도 중간에 분양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매도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 계획을 받고 나서도 이주하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청구 마무리와 이제 인도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하면 이 정도 기간은 걸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 할 것이고 옆에 조합들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숫자가 더 적다 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 주도로 해가지고 주민 입안 제한을 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해서 예정구역을 이제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구역 내에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데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울산에서는 첫 번째로 옥동의 도성 아파트가 재건축 주민 주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종래에 없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구역 지정 대신에 사전 타당성 심의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거나 하면 뭐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아직 이 추진위원회는 진짜 뭐 시작 단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추진위원회지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7년 준공의 678세대 현재 용적률이 176%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법상 용적률은 250%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 조례 같은 경우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종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250%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법상에 있는 300%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법상 5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으로는 350%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에서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에 대해서 뭐 법상의 최대 상한선까지 부여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울산시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법상 용적률이 250% 이기 때문에 아마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제 3종 일반과 같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이제 재건축 사업을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적률을 거의 다 상한에 가까운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상 용적률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인센티브 조항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더 최대한 용적률을 받아서 일반 분야 분량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역은 옥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있고 남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서 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울산대공원이 있습니다. 삼산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주도용으로 재건축 사전 타당성을 첫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라 할 것이죠. 사전 타당성을 통과해서 난구 두 번째이고요.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962세대이고 현재 용적률은 293%입니다. 울산시 조례상은 350%까지 앞서 보았듯이 재건축인 경우에 가능하고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0%까지 가능한데 사실 상한에 거의 다 차 있다고 보이고 울산시 조례에 따르면 그나마 상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60% 정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 용적률도 많고 이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60%라는 비율로 일반 분양으로 하기에는 사업성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1344세대로 하면서 용적률을 448%까지 받아보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용적률이 350인데 기반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구조라든지 뭐 녹색 건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준 용적률보다 약 100%를 더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비겠죠, 사업비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아마 사업 시행인가 부분에서 아마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이렇게 쭉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 위치는 태화강이고요. 삼산현대아파트,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재건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4단계로 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 준비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비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 사전 타당성 심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동구시 공사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이제 창립총회하고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내고 그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여기를 이제 몇 세대로 아파트를 어떻게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몇 층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업 시행인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조합원들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청구하게 되고 또 관리 처분 계획인가 최종적으로 이제 분담금을 확정하고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되고 2주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한 이후에 분양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입주하고 준공 청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냥 소유자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의지가 있다 하면 기간을 줄여서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의 시공사구역 같은 경우는 저층으로 되어 있지만 조성 아파트라든지 이제 삼산현대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중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부분을 인센티브를 받거나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한 다음 이런 사업 시행인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